테마 18 공기업.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지난 시간 제3섹터에 이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체인 공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기업이란 무엇일까요? 공기업이란 쉽게 말해 정부가 주인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전체의 이익, 즉 공공복리를 위해 직접 돈을 투자해서 만들고 운영하는 기업적인 성격의 조직이죠. 정부가 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도 특히 기업처럼 운영해야 효율적인 부문을 따로 떼어내 만든 형태입니다. 이론적으로 어디까지를 공기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소유주체설과 관리주체설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소유주체설은 아주 엄격한 견해입니다.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한 곳만 진짜 공기업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죠. 이 관점에서는 민간 자본이 조금이라도 섞인 혼합기업은 공기업이 아니게 됩니다. 관리주체설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누가 지분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면 그게 바로 공기업이다 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 관점이 훨씬 현실적이죠.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원, 총수입,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얼굴, 즉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입니다. 공기업은 국민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부의 여러 규제를 받습니다. 동시에 공기업은 하나의 기업체이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의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한다는 독립채산제 원칙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한다는 능률성의 원칙으로 나타납니다. 2. 공기업의 조직구조. 공기업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단독제와 합의제로 구분됩니다. 단독제 구조는 기관장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결정이 빨라서 좋지만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합의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와 이를 집행하는 기관장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하니 신중하지만 결정이 느려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은 이사회의 구성 방식에 따라 임명제와 직능대표제로 구분됩니다. 임명제는 정부가 이사를 직접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반영하기에 유리하겠죠. 반면 직능대표제는 이사회를 정부 대표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일하는 근로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3. 공기업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역사적으로 정부가 왜 기업을 직접 만들었을까요? 첫째, 자연 독점 사업의 통제. 전기, 가스, 통신처럼 한 기업이 독점하기 쉬운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둘째, 사기업의 능력 부족. 민간이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거나 위험해서 기피하는 사업 혹은 민간이 하다가 부실해진 사업을 정부가 떠맡은 경우입니다. 셋째, 국방 및 전략상 고려. 무기 생산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정치적 신조.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주요 산업을 국가 소유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 위기 극복. 대공황처럼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사업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몇 가지 특수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째, 민간 자본의 부족. 경제개발 초기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도로나 항만 같은 기간 산업을 민간이 할 여력이 없어서 국가가 주도했습니다. 둘째,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 철도, 도로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빠르게 확충하기 위해 공기업을 활용했습니다. 셋째, 공공수요의 직접 충족. 주택공사가 집을 지어 공급하는 것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넷째, 재정수요의 충족. 과거 담배나 인삼 사업처럼 전매 사업을 통해 정부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역사적 유산의 처리. 해방 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처리하여 기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공기업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4. 공기업의 이론적 유형. 자, 그럼 공기업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자세히 풀어볼까요? 공기업은 그 성격이 정부에 가까운지 아니면 민간 기업에 가까운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와 가장 비슷한 정부 부처형, 그 중간인 공사형, 그리고 민간기업과 가장 비슷한 주식회사형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 부처형 공기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사실상 정부 부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태죠.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이 없고 정부 조직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예산도 정부 예산의 일부로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를 직접 받아야 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당연히 공무원 신분입니다. 조직 형태도 장관이나 청장이 혼자 결정하는 단독제 형태를 띱니다. 과거의 철도청이나 우정사업본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째, 공사형 공기업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보통 무슨 공사라고 부르는 곳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사형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딱 중간에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형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며 정부가 전액 출자하더라도 독립된 법인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회계도 정부와 다른 기업회계 원칙을 따르고 예산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성립되어 자율성이 더 높죠. 직원들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셋째, 주식회사형 공기업입니다. 민간기업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기업성을 공공성보다 더 강조합니다. 민간기업처럼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형태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도 함께 투자된 경우가 많아 출자기업이라고도 불립니다. 독립성이 가장 강하고 운영 방식도 일반 기업과 가장 비슷하죠. 5. 법률상 공공기관. 지난 시간에 배운 법률상 구분을 실제 사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기관들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눈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뉩니다. 현재 시장형 공기업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는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인천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석탄공사 등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6. 공기업의 지배구조. 마지막으로 이 공기업을 누구의 뜻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가, 즉 지배구조에 대한 두 가지 큰 철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입니다. 먼저 주주자본주의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회사의 주인은 돈을 댄 주주다 라는 생각에 기반하죠. 따라서 경영의 최고 목표는 오직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주가 같은 시장 가치로 평가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 대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경영진을 잘 감시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근로자들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종업원지 주제처럼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죠. 다음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시야를 훨씬 넓힙니다. 회사는 주주만의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구성원, 즉 직원, 소비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모두의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경영 목표도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닌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연스럽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고요. 이 모델에서는 근로자들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